안녕하십니까. TNC 수학학원 이상전 원장입니다. T는 생각, thinking이고 C는 집중, concentration입니다.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는 생각이 꼭 필요하고 선생은 학생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전수해야 합니다. 또 선생이 수학 개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집중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도 되고 활용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먼저 수학과 수학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개념은 세계관입니다. 현실 세계로부터 출발했지만 현실 세계와 연관이 있지만 현실 세계와는 다른 더 엄밀하고 더 풍부한 새로운 가상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수학만의 언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수학의 언어는 현실 언어와 다르게 정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국 공통이기도 합니다. 수의 세계만 하더라도 자연수에서 중1 때 정수의 영역으로, 중2 때 유리수의 영역으로, 중3 때 실수의 영역으로, 고1 때 복소수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다루는 수학의 세계 자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1에서 고1 수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의 세계관과 그에 관련된 연산기호들에 대한 개념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의 범위를 보고 0, 1, 2, 2를 떠올리는 학생은 실수 영역의 문제를 정수 영역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이런 학생은 우선 수의 개념과 그에 걸맞는 연산 규칙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 공부는 원래 수학의 세계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수학 공부는 수학의 언어, 즉 수학의 용어 학습, 그리고 수학 기호에 의한 연산 규칙 학습을 통해 수학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수학을 잘 한다는 것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학에서의 문제는 세 종류가 있는데 우선 수학의 개념을 설명한 후 개념을 형성시키기 위한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기본 공식과 기본 기호의 뜻에 대입해서 그 규칙을, 연산 규칙을 익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학 개념을 제대로 획득했는가, 개념에 대한 오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소위 헷갈리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유형 문제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개념이 아닌 비슷하거나 부분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이 틀리도록 일부러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틀린 문제를 통해 학생의 잘못된 개념을 찾고 수정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원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수학 클리닉 수업입니다. 수학 클리닉이 강의식 수업과 다르고 대부분의 일반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MRI 등으로 진단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처방과 치료를 하듯이 학생의 잘못된 개념을 찾는 과정은 올바른 수학 개념 형성에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잘못된 개념을 그대로 둔 채 건너뛰고 다음 단계 진도를 무리하게 학습하게 되면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고학년에 가서 수학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수학은 단계별로 완성되어 있는 매우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먼저 공부하고 인수분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곱셈공식을 먼저 공부합니다. 곱셈공식을 위해서 문자의 연산을 공부하고 문자의 연산을 위해서 수의 연산을 먼저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차 방정식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 고차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 그리고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과 도함수, 적분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은 단계별로 확실하게 개념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다음 단계의 진도를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반면 단계를 뛰어넘는다면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다 하더라도 진도에 급급해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걸 공부를 한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중학교 1학년 거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꼭 중학교 2학년 거를 무리해서 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어느 단계에 가면은 무리가 따르고 좌절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 문제 중에는 영재성을 갖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시 문제나 고난도 사고력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부 문제는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학생에게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력과 영재성을 갖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학생이 풀 수도 있고 못 풀어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형성되고 향상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제 의도 자체가 모든 학생이 정답을 맞춰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을 갖는 몇몇 학생을 발견하려는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이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학생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욕심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욕심이 과하면 학생들에게 심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도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심화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 시험에 잘못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이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주는 학원을 다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사고력은 배우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것에서 길러집니다. 도전의 기쁨을 느끼고 한 문제씩 스스로 해결했을 때 성취를 느끼면서 자신감이 형성되고, 그런 훈련을 통해 사고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학 이외의 다양한 경험들, 특히 예를 들면 부모님들과의 보드게임이라든지 친구들과의 활동,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이외의 과목 공부를 통해 이해하는 능력과 문제 독해 능력이 길러지고 점진적으로 종합적인 사고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각 학년의 수학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공부하는 적절한 공부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